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연 보냈던 싸움 유저자님이 또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정말 비관적인 글이긴 한데 그래도 이왕 김에 정말 하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붕어형도 이건 아니다 싶음 그냥 환불해주시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붕어형은 혹시 가끔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니까 나는 힘든 삶 살았고 그로 인한 내공으로 지금 설방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거에 나는 고통스럽게 보냈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왜 돈 없이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여유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나를 이 지옥 조선 땅에 왜 낳았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내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엄마 아빠 죽어도 별로 안 슬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무슨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불행하게 자랐다고 자부심이 나름 있습니다. 폭행, 정서적 학대도 심각하게는 아니고 조금씩 당했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막상 또 매하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니까 참 그냥 이게 뭐랄까 짜증이 솟구칩니다. 그렇다고 은수저도 아니고 전에 사연 보셨겠지만 대학 다니려고 일용직이랑 대출까지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런 내부 자원 없어서 경제 위기 오고 점점 많이 가는 저출산 나라에서 내가 왜 가난하게 나음 당해 버린 건지 참 정말 생각만 하면 울고 싶고 원망스럽고 분노가 납니다. 뭐 이게 과학적으로 동물의 본능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냥 어쨌든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정 환경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걸 떠나서 그냥 열심히 안 살면 도태되는 이 지옥 땅에서 나음 당한 것 자체를 원망한 적 있으신가요? 아 근데 나 이런 표현을 왜 쓰는 거예요? 이게 좀 보니까 이거 약간 좀 그거 아닙니까? 좀 나는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이런 말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유튜브 하면서 이런 걸 가끔 본 것 같아. 나음 당했다. 일단 제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환경 완전 원망했습니다. 엄청 원망했습니다. 부모 원망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살면서 우리가 가난함을 느끼는 게 언제냐면 학교 다니면서 느끼게 돼요. 학교 다니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만큼 못해주고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당하면서 무시당하고 놀림받고 그리고 그 주변 또래들이 해줄 수 있는 거 우리 부모님 못해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서서히 느껴지잖아요. 원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원망했잖아.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고 하면 원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크다 보면 좀 죄송하다는 생각 듭니다. 나이 먹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막 뭐 나쁘다는 생각은 안 가집니다. 근데 커가면서 좀 바뀌죠. 커가면서 부모님도 힘든 환경에서 날 키웠다고 정말 고생했구나. 뭐 일부러 이런 가난한 환경에서 나를 이제 힘들게 생활하게 하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보통 마음이 바뀌지 않나요? 저도 과거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히려 어떤 생각 가졌냐면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어떤 생각 가졌냐면 님 나이 때 이 사연자분 나이 때 어떤 생각 가졌냐면 만약에 내가 힘들게 자랐잖아. 그러면 그냥 내 역량으로 극복하자. 그냥 내가 안 쓰고 아껴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좀 제 입에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뭐냐 하면 저는 남한테 뭔가 도움받는 거 좀 싫어합니다. 이게 좀 몸에 배어 있어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극복이 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되니까. 알량한 자존심 버리고, 그리고 남들처럼 하겠다는 마음 버리니까 살 수 있더라고. 대신에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많은 걸 포기하고 많은 걸 내려놔야 돼. 근데 그렇게 내려놓고 사니까 되더라고요.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환경을 받아들이고 나도 소신껏 살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런 거죠. 가난하게 태어났으면서도 가난한 환경에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가난한 환경에 자란 사람도 사치 안 부리고 직장 다니고 돈 억척스럽게 모으면, 물론 가난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가난한 단계에서 몇 단계 올라간다는 것을 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 성인 되고 나서 내 몫이에요.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없는 내 몫입니다. 부모 몫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자랐는데 다 크고 나서도 나이 먹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 이건 부모님 책임이 아니라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 뭐 부자 되라, 성공해라 이게 아니라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단계보다 몇 단계 올라가라,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봤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환경에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난한 타성에 젖어가지고 어차피 우리 집에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벌어놓은 돈 다 쓰고 그냥 이제 남들한테 이제 꿀리기 싫으니까 비싼 옷 사고 비싼 메이크 사고 비싼 브랜드 옷 입고 이러면서 그냥 현상 유지하는 대로 사는 거 있다 보니까 그 한계 못 벗어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아니면 그런 거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전세를 한번 역전시키려고 내가 노력으로는 뭐 남들처럼 못 사니까 한번 바꿔보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했다가 자빠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무리해서 하다가 골로 가는 사례.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글 B2 그거하고 장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장사를 좀 많이 해요. 자영업자. 그래서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 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민들의 비중이 절대 높아요. 뉴스에서 소상공인 만나면 서민경제 박살난다고 하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만큼 이 자영업 쪽에 소상공인 쪽에 서민분들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없는 분들이 장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망하면 정말 이 굴레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상식적으로 돈 있는 분이 장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없는 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수익 가지고 안 되니까 장사 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장사마저 안 돼버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좀 이제 과감하게 뭔가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상태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가난해도 내 현실을 좀 인정하고 내가 사치 부리지 않고 직장 꾸준하게 다니고 그 돈을 좀 모아가면서 그러니까 좀 느리지만 한 계단씩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가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답답해.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요. 한 계단씩 올라간다는 게 세월아 내월아 하는 것 같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가능합니다. 근데 자, 이 질문을 하신 싸움 유저단이 팩폭을 하자면 당신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보고 나서 얘기하든가. 님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님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고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제대로 치열하게 살아본 적도 없어. 그런데 왜 부모를 원망합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다 받아놓고. 안 그래요? 대학을 다니는 것도 부모님 보내주니까 다니는 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 시키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님이 부모님한테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겁니까? 과연 한번 생각해봐. 님이 부모님한테 나름 지원도 많이 받고 자랐는데 남 당했다는 표현을 쓸 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님 키운다고 나름 그래도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나름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현재까지 대학에 등록금까지 해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그전 사연도 그렇고 그 앞전 사연도 그렇고 지금 사연도 그렇고 지금 사연도 그렇고 굉장히 본인 입장만 생각한다는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기적인 동물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가족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족한테 뭔가 고마움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감사함과 책임감 느껴야 되지 않나? 잘 들으세요. 저는 부모님한테 지원도 못 받았습니다. 사연자분. 저는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도 제가 돈 벌어서 했어요. 제가 돈 벌어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아까 보니까 뭐 노가다 알바 해봤다고 했는데 알바 산다고 하는데 한번 살아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님. 해보세요, 한번. 아, 지금도 알바 안 보여주는데 무슨 노가다 알바 하면 산다고. 그 쉽게 얘기합니까? 아, 지금도 알바 안 보여준다면서. 뭔가 외타인지 안 됩니까? 노가다 하면 된다고. 하야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만성으로 완전 직업처럼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 없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인생을 쉽게 얘기합니까? 어? 세상에 어떤 필드에 대한 냉정한 경험 없이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나 끄적거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걸 뭔가 다 아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데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 경험하면서 뭔가 좀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사람인데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은 없고 그냥 인터넷으로 마우스 커서나 움직이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글이나 이제 읽고 거기에 있는 게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내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이미 적어도 부모님 자식이라면 어, 나면 키우기 위해서 고생한 부모님 입장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군대도 갔다 왔으면. 물론 부모님한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아쉬울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난 그래도 사연자분 부모님이 그래 님을 생각한다는 게 그래도 어떻게든 등록금 보태주고 학교 다니게끔 해주는 노력은 보이거든요. 부모로서 역할은 다 하고 있는데 왜 본인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사는 게 힘들고 극복하는 거 빡시고 그런 건데 이렇게 사는 게 힘들 때일수록 부모 생각해야죠. 응? 살면서 우리가 좀 뭔가 선택에서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뭔가 좀 불이익도 받고 좀 힘든 환경에 살면 당연히 가족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나서도 원망하면 안 되죠. 크고 나서도. 이 성인이잖아요. 자, 이 글 적어주신 분도 성인이잖아요. 성인. 성인은 뭡니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필 수 있고 밤새도 놀 수 있습니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 성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부모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뭔가 영향을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부모 원망이나 남 원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 그래요?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똑같은 가난한 경에 태어나도 누구는 부모를 원망하고 누구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내 뜻으로 어떻게 이겨나겠다고 하면 결과가 똑같을 것 같습니까? 결과가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가난한 경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항상 환경 탓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일정 궤도에 올라놓은 사람들은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커서 능력이 돼서 어떻게 착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다. 올라왔다. 지금도 부모 원망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 원망했는데 뭐 이야겠노. 부모님도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 부모님 나이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나 성인이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변합니다. 본인도 좀 그렇게 마인드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본인이 지금 적어준 게 보통 사람이 받아들이기엔 좀 빡십니다. 그래서 자꾸 부모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겨나갈까 어떻게 나답게 살까를 고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학생 때 나중에 이제 사회 나오면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학생 때 내가 이제 3학년이고 나도 이제 20대 중반 달려가고 있고 부모님도 언젠간 나이가 드세요.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부모님도 이제 사회에서 지금처럼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 먹는다는 건 부모님 노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강인해 보이는 아버지도 우리가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나이 지나면 약해 빠진 늙은이가 됩니다. 그럼 사회에서 받아주잖아요. 일하기도 힘듭니다. 젊었을 때 고생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마음처럼 부모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나는 나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본인의 마음 상태가 지극히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본인한테 뭐 귀에 박히겠냐마는 가난해도 나름 이제 희망 가지면서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가난해도 부자가 되긴 힘들고요. 결혼까지 가기 힘들어요. 뭐 그래도 예전보다 예전보다 나아지는 거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월급 한 1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지금 한 250만 원 벌고 버니까 돈도 모이고 이 모은 돈 가지고 원래는 뭐 원룸에 살았는데 이제 좀 1.5룸에 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업그레이드 가면 돼. 그게 사는 재미예요. 한 번에 막 크게 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계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난하게 자라면 부모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크고 나서는 내 책임입니다. 크고 나서 또 계속 가난하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만약에 뭐 나한테 뭐 해코지 한다거나 내가 가진 돈으로 뭐 빚지거나 아니면 내 돈 가지고 들고 튀지 않는 이상은 그때부터 내가 인생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본인 생각만 하지 말고 나 키운다고 고생했던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